150%면 뭐 사업을 거의 못한다. 예, 그때는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포기 상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벌써 20년째 해오고 있는데 나 들어가 볼 수 있는 건가?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북 1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정구님, 네. 이것과 관련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성북 1구역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 1동 179-68번지 일대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입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구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 안에 딱 들어가시면 정말 좁은 도로도 있고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서 재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구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북 1구역 조대은 재개발 추진위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지금 현재 성북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2004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추진이 승인된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아, 네. 그동안 이제 늦어지게 된 이유는 제 생각에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한동안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이 좀 꽤 길었고요. 두 번째는 성북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당국의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 구릉지의 한계 때문에 주민들과 서울시의 시각차가 커서 사업 진행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16년에 이제 주민회의를 해서 그때부터 마을 젊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돕자고 해서 성금도 내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사 한번 보니까 네. 공공재개발 그 공모할 당시에 그 뭐 주민 동의율 네, 이게 네, 거의 네. 76%가 네, 넘었다. 맞습니다. 이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네. 20년 동안 목말랐던 주민들이 열망이 그쵸. 터져가지고요. 맞아요. 주민분들이 진짜 발벗고 네. 저희가 그 굉장한 구릉짐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손수 발을 뛰어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76%라는 동의율을 거의 시작한 지 4주 만에 얻었나? 그래서 네. 거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 예. 거의 선두권 1위권으로 저희가 동의서를 진부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공공재개발 하시면은 보통 이제 어떤 인센티브가 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 구역이 네. 그 허용 용적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주민이 원하는 수치까지 있었는데요. 예. 저희가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네. 최종 2019년 5월에 4차 계획서를 냈을 때 150% 용적률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거부됐어요. 반려됐어요. 네. 네. 그런데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후보지 선정 당시에 허용 용적률을 198.7%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이 기회 아니면 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재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네. 공공재개발에 아주 아,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신 용적률 허용 용적률 150%라고 하면 네. 그쪽이 좀 성북 1구역이 구릉이고 언덕이다 보니까 뭐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네네네. 네. 구릉지가 그 표고차가 꽤 많이 나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구역 안에서는 거의 뭐 한 45대 55 정도로 1종 전용이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2종 실층이 있었기 때문에, 아, 예, 높이를 그렇죠. 많이 올릴 수 없었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는 이 성북동에 대한 그 역사적인, 예.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높이 제한이 아직도 좀 강하게 존재하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 150%면 뭐 사업을 거의 못한다. 예, 그때는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포기 상태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네. 공공재개발 제도가 나와서 거기서 예. 200% 정도 받으면서 이제 힘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공공재개발 후보지들도 신속통합기획처럼 사전기획 제도를 발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021년 12월부터
지금 사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조건부로나마 3차 자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나요? 뭐 더 쾌적한 삶을 위해서 통경축을 조금 더 확보하라던가 주차장 뭐 진입 시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자잘한 거 한 20가지는 다 고쳤고요. 좀 민감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성북 1구역에 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기사들이 꽤 많은데 최근에는 뭐 신축 빌라 난립으로 뭐 주민들이 뭐 피켓 들고 이런 사진들 뭐 기사들 막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성북 1구역은 건축행위 제한을 3번 다 쓰는 동안 구역 지정을 못 받는 바람에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전에 그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들이 아직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는 일인데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 후보지에 뭐 지분 쪼개기를 하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뭐 우리 구역에만 뭐 재수없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뭐 그분들은 이미 다 팔고 수익을 챙겨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뭐 신축이 이렇게 많아서 공공재개발 되겠어? 재개발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잘해서 단지의 가치를 높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신축을 막 지어대면 사업성이 좀 안 좋아지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아무래도 조합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10,000원 벌 거 9,000원 번다고 해가지고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성북 1구역은 워낙 이제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으니까 그 이제 소유주분들께서는 열심히 또 진행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신가 봐요. 20년이 되다 보니까 소유주분들이 다 이제 거의 반 전문가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빨리 더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주민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이제 뭐 어떤 괴한 소문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흔들리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알아서 걸르시고, 저희 추진위를 믿고 따라주시고 계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고 계셔서 저는 그 부분이 성북 1구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재개발 계획에 또 차질은 없는 건가요? 특별한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올해 안에 구역 지정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내년인 2024년 초에는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내년 내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관리 처분 인가와 이주 시작. 그러면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 기간 한 3년 걸리면 요즘에는 2029년? 조금 길게 잡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36개월 잡는다고 하니까 2029년 말이나 2030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뭐 재개발 지역에서는 뭐 빠르다면 빠르다고 할 수 있고, 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분들도 계세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뭐 나 벌써 20년째 해오고 있는데 나 들어가 볼 수 있는 건가?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나 한번 들어가 보고 죽을게.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구역이 그 가장 다행으로 생각하는 건 지금 그 전에 시공사랑 단가를 낮게 뭐 400만 원대에 계약해놨다가 지금 철거 다 했는데 지금은 뭐 700, 800 뭐 그 이상도 요구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곳도 많고 우리 또 뭐 큰 사태 한번 겪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사라진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 그냥 지나간 늦어진 세월에 대한 약간 보상이랄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미 다 학습 효과도 있고 인플레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돼 있고 이제 하시니까 그런 급박스러운 인플레는 더 이상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그게 좀 최고의 뭐 그 인센티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400만 원대에 계약해놨다가 800만 원으로 올려달라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조합원들도 물러날 수가 없고 시공사들도 물러날 수가 없고 그 사이에서 추진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또 LH가 또 네. 그 공사 단가에 대한 것들을 잘 조절해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공공재개발의 또 장점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